여기는 대박나라 운세입니다.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을사년의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운세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귀인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띠와 운이 상승하는 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 신축년생 소띠에 속한 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조화를 이루며 목생화의 강력한 기운이 작용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생화의 에너지는 신축년생 소띠분들에게 확장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 방면에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재물, 인연,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축년생 소띠분들은 신금에 세련되고 날카로운 금의 기운과 축토의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흙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신금은 단단하고 견고하여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며 축토는 무게 있고 안정감이 강해 차분함과 신뢰감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운을 지닌 소띠분들이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면의 차분함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띠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 지니신 꼼꼼함과 책임감이 더욱 빛나는 해로 을목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성장 기운 덕분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교류는 사회적 인연을 넓히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 본래 지니신 차분하면서도 신뢰받는 성격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프로젝트나 업무에서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물운 역시 매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의 기운은 재물의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는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신축년생 소띠분들께는 을사년의 기운이 재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래 재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성향을 가진 소띠분들께서는 을사년의 긍정적인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한 불의 기운이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서두르게 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물 관리를 할 때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을사년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신축년생 소띠분들에게 좋은 귀인으로는 닭띠, 뱀띠, 쥐띠가 있습니다. 닭띠는 소띠와 삼합의 관계로 서로를 돕고 지원하여 함께 성과를 이루기 좋으며 뱀띠는 소띠에게 중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쥐띠는 소띠와 상생 관계를 이루어 상호 신뢰감을 더해주며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인들은 신축년생 소띠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주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로는 말띠, 개띠, 양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소띠와 상충 관계로 불화가 생기기 쉬우며 개띠는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띠와는 성향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기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일에서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띠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한 접근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을사년은 사화의 강한 불기운이 함께하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화의 강한 기운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심장, 혈관계, 소화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과로를 피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운도 대체로 밝은 편입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기운 덕분에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사업적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분들이 지닌 책임감과 계획성은 을사년의 성장 기운과 잘 맞아 떨어져 기존의 사업에서 안정적인 확장을 도모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화의 불기운이 자칫 성급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확장 시에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좋은 시기로는 음력 2월과 8월이 있습니다. 음력 2월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 자신의 신중한 판단력과 계획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기에 매우 적합하므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면 좋습니다. 음력 8월은 화의 기운이 높아지는 시기로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적 결실을 맺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음력 8월에는 그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달은 특히 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에 집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은 자칫 성급함과 고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차분히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력 6월과 9월에는 재정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유연한 사고와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을사년을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년생 소띠분들께서 2025년 을사년을 만사형통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풍수학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므로 목과 화의 기운을 집안에 잘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두어 목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 서재, 주방 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 건강한 식물을 두어 집안에 자연의 기운이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진 가시가 많은 식물보다는 잎이 무성한 식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 주어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을사년의 강한 불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하기 위해 붉은색 계열의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관문 근처나 집안 서쪽 방향에 붉은색 소품이나 장식을 두시면 운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쿠션, 벽화, 장식품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어 보다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관과 거실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이곳이 청결하고 밝아야 좋은 기운과 재물이 유입됩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을 설치해 공간을 넓고 밝게 연출하거나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금색 소품이나 동전 같은 재물 상징 소품을 배치하여 재물의 기운을 높이고 동쪽 방향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을사년의 목의 에너지를 보강하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건만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운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풍수적인 준비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을사년은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나아가는 해이므로 미리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아 2025년을 더욱 활기차고 원활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개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요가, 독서 등 자기 개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적으로 1961년생 신축년생 소띠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과 사업운이 모두 긍정적으로 흐르며 새로운 인연과 협력 관계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풍수학적인 준비를 통해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을사년을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2025년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희망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소띠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을사년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갑진년 동안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며 준비하신다면 을사년의 밝은 기운이 선생님들의 삶을 한층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2025년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늘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박 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